오늘과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죠. 최근 글로벌 증시 시장의 체력이 확실히 좀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근본적인 원인으로 공급망 사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닌 연준의 실수를 꼽는 애널리스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용 하나하나 보시죠. 먼저 경기 침체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앞장 한번 보실게요. 이 내용 말고, 이 내용 맞네요. 예. 중국 먼저 보시면 봉쇄 여파가 확산된 영향을 좀 크게 받았습니다. 4월 소매 판매가 쇼크 수준으로 발표됐는데요. 저조한 중국 실물 지표를 나타낸 거죠. 고정자산 투자와 산업생산, 소매 판매 등 모두 예상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 영향 때문에 어제 우리 시장도 시간이 갈수록 약한 모습이 연출이 됐었는데요. 미증시의 이 점도 다시 한번 발목을 잡는 이슈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EU 같은 경우 유로존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유로 해서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물가 예상보다 더 안 좋게 올라갈 거라고 봤고요. GDP 같은 경우 경제 성장 전망치는요 크게 낮췄습니다. 그리고 물가의 영향 때문에 경제가 앞으로 생각보다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컨센서스를 수정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도 지금 전해지는 수치들마다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5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발표됐는데 컨센서스를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뉴욕주에 있는 175개 제조업체 CEO들한테 설문을 돌려서 기업 활동 여건을 물어서 나타내는 이제 수치인데요. 이게 0 이상이면 제조업 경기 확장을 의미하고 0 이하면 위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0도 한참 좀 내려가 있는 상황이죠. 이 과거 데이터인데 위아래로 들썩이는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꺾이는 급격한 하락 추세가 연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수치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지역만 조사하기도 하고 CEO에게 이제 주관적인 견해를 여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객관적인 지표로 통용되지는 않습니다만 심리 지표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게 신경 쓰입니다. 다음 보시죠. 어제 말씀드린 화면인데요. 앞에서 확인한 지표는 CEO들의 심리를 읽을 수 있는 지표고 이거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읽을 수 있는 지표죠. 예상보다 저조한 흐름, 둔화세를 나타냈습니다. 보통 이런 심리 지표는 경기 사이클을 선행하는 지표로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경기가 좀 더 안 좋아질 거라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급격한 하락을 보이면 과거에도 경기 침체를 나타내곤 했는데요. 과거 데이터 보시면 이 급격한 하락 추세가 나왔던 때 GDP 리세션이 나왔습니다. 경기 침체가 이렇게 맞물려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기 침체로 가느냐 마느냐 그리고 이것을 연방준비은행이 통제를 할 수 있느냐 마느냐의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런 가운데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이런 발언을 해서 지금 주목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CNBC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파월 현 의장이 이끄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사실 전 연준 의장이 지금 연준 의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서 주목도가 큰 상황입니다. 버냉키 전 의장은 연준이 지금 실수를 저질렀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버냉키 의장 시절에 파월도 사실 그때 연준 위원으로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금리 발작을 한 차례 겪었었죠. 저도 이제 같이 경제방송을 진행할 때 매일 속보로 좀 전해드린 내용이 그거였는데 테이퍼링, 타이트닝으로 가는 그 출구 전략 그 즈음에서 전후로 해서 시장이 이 발작적인 급락세를 특히 위험자산 시장이 연출을 했습니다. 금리는 또 그때 급등을 하는 흐름을 연출했고요. 파월 현 의장이 당시에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의 충격을 원치 않아서 대응이 좀 늦었다는 건 이해는 하지만 실패는 실패라는 지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물가 대응에 늦었다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앞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 경고의 목소리를 같이 냈습니다. 아시다시피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는 높은데 성장이 낮아지는 그 아주 시장이 싫어할 만한 경기에 대한 안 좋은 전망입니다. 다음 보시죠.
정말 연준의 고심이 깊어질 듯하죠. 1년 전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했건만 이는 결국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고물가는 장기화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연준 최근 입장을 보면 이제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고수했었는데 그럼 연착륙은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좀 거세고 있습니다. 연착륙을 하려면 사실은 이제 경기 침체 없이 즉 GDP의 리세션 없이 제조업 지표만 살짝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건 정말 초곤 난이도의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것을 연준이 앞으로 해낼 수 있는가? 이 신뢰에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 최근 시장의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하루 이틀 반등을 해도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 흐름 속에서 글로벌 증시가 전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급반등 이후에 다시 꺾인 미 증시입니다. 많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만 혼조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의 체력이 부진한 것을 여실히 드러낸 하루였습니다. 간밤 미 증시 위아래로 출렁이는 모습이었고요. 그나마 에너지 섹터가 선방하면서 다우지수는 장중에 강한 흐름도 보였는데 중간에 이제 테슬라가 급락을 하면서 전체 시장을 누르면서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습니다. 선방을 하긴 했습니다. 보합 마감 다우만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여전히 기술주 중심의 차익 매물이 크게 나오면서 1.2%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보시죠. 사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기술주, 나스닥 이 점을 우리가 크게 보기 때문에 시장이 처참하다고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종목도 사실 그 안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먼저 과거 자료 복기를 해보시죠. 4월 6일 당잠사 화면 내용인데요.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4월 초부터 금리 상승기에 투자 스타일 고민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에 여러 그래프와 표 자료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고요. 이거는 금리 역전 이후에 3개월 전, 3개월 후, 1년 후에 수익률 데이터입니다. 과거의 통계 자료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대표적인 성격이라서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고 특히 이 가치주들의 시장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선전이 눈에 띕니다. 금리 역전 이후에 1년 이후의 데이터를 보시면 확실히 유틸리티,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모두 시장 방어 3대장이죠. 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밖에 기술 섹터, 커뮤니케이션 섹터 이런 성장주의 대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다음 보시죠. 최근 1개월 그리고 3개월의 수익률 상위 업종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 데이터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업종이 단연 선방했습니다. 에너지 섹터는 전쟁 이슈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확실히 음식료라던가 아니면 그 유틸리티 그리고 의료, 제약 쪽 시장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가치주들이 시장 대비 선방한 흐름을 나타냈다는 걸 여실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이 와중에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 히트맵 보시죠. 기술주가 여전히 그런 흐름 가운데 좀 부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 상하이 공장의 생산 정상화를 한 일주일 정도 연기하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한 6%의 급락 마감을 했고요. 이 점이 시장 전체적으로 좀 억누르는 요인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시장 방어주들 앞서 보신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 에너지 섹터는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또 신고가가 속출해서 그 안에서 내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예, 정유사하고 음식료 섹터의 신고가가 꽤 많더라고요. 특히 이 노란 선으로 표시가 돼 있는 쪽이 신고가를 경신하거나 신고가 근처까지 다가간 종목들입니다. 간밤 상승률이고요. 크래프트하인즈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약세이지만 절대적인 수치가 여전히 신고가 영역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제 4월 달에 말씀드렸던 정제 마진인데요. 이 그래프가 최근 고공행진을 하다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한번 그 흐름 하방 경직을 보이면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정유사들이 괜히 신고가
주가 가는 게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국내에서 관련 기업들, S-오일 등의 주가 흐름도 함께 연동해서 움직이는지 체크해 보시죠. 다음 보겠습니다. 간밤 유가 급등을 비롯해서 곡물 가격 등의 이제 원자재 가격이 또 급등했기 때문에 장중에 인플레이션 테마가 반응이 있는지 개장 중계하면서 체크해 드릴 거고요. 레포트 하나만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선 섹터, 방산 섹터, 반도체, DDR5 관련 섹터, 그리고 폴더블 폰 관련 섹터의 레포트가 좀 눈에 띄는데요. 그 가운데 나머지는 좀 다뤘던 내용이고 DDR5는 자리 옮겨서 차영주 소장과 좀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많이 다루지 않았었던 폴더블 폰 관련 레포트를 좀 정리할까 합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조금 전에 올린 보고서고요. 하반기 전망을 봤을 때 IT 전반적으로 수요가 좀 부진하고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그 안에서 폴더블 폰 관련 쪽은 따로 봐야 된다. 차별화가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6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2차 기업들의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최근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수 부품사들의 수혜가 집중될 거라는 것도 기대감을 실어주는 근거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폴더블 폰은 수요에 비해서 이걸 만드는 그리고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 제한적인 수혜를 이들 기업들이 받아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전사 영업이익 내에 폴더블 비중 분석을 했을 때 수혜주로는 파인테크닉스와 KH마텍과 인터플렉스, 세경하이테크를 신한금융투자에서 꼽고 있고요. 그 외에 차선우주, 관심주로 BH 노바텍을 꼽았습니다. 다음 보시죠. 밸류에이션 비교표가 같이 제시가 돼서 볼까 합니다. 앞서 이제 선호주가 위에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확실히 내년도에 기대가 될 만한 수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대비해서 PER 같은 경우 퍼가 8.8배 수준, 다른 동종 업계에 비해서 파인테크닉스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근거로 이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 차선우주, BH, 노바텍인데 이 전망치는 BH까지 좀 제시가 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투자 의견은 자리에 옮겨서 받도록 하겠습니다.